지난 주말 영덕의 한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의 60%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물품을 대량 구매해둔 상인들은 생계마저 막막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편 현행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침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더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이 변경됐는데요. 뉴스 이때이 시작합니다. 이재용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죠. 이재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타까운 화재 소식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영덕 시장에서 큰 불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영덕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영덕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전체 점포의 60%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네. 불이 난 시점은 4일 새벽 3시 31분쯤입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포항과 안동에서 지원받은 펌프차 등 소방차 32대와 진화인력 240여 명을 투입해서 화재 발생 2시간여 지난 오전 5시 50분쯤 가까스로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영덕 지역에는 모두 78개 점포가 있는데 이 가운데 48개 점포가 불에 탔고 나머지 30개 점포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70대 상인 한 명은 연기를 흡입해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네, 이게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잠을 자던 상인들이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 추석 연휴 대목 앞둔 시점 아니겠습니까? 특히 토요일인 4일은 영덕시장 장날인데다가 4일과 5일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놓고 물품 목록과 또 보관 상태를 체크하느라 많은 상인들이 상점에서 잠을 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칫 잘못했으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특히 초동 진화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급수차에 물이 없다고 하면서 진화가 한 차례 지연이 돼서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다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대비 태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 화재 원인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목격자의 말과 CCTV 화면으로 확인해 본 결과 최초 발화 지점은 시장 중심부에 위치한 대게집이었습니다. 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상인의 말에 따르면 대게집 기둥 아래서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고 이내 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길이 번져갔다고 합니다. 대게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냉각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당국은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냉각기에서 불이 붙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화재로 영덕시장에서는 최소한 수십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가까운 물질적인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것은 그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물품을 대량 구매해뒀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상인들이 입게 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네.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게 된 배경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방심이 부른 인재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화재 당시 잠이 들지 않은 상인들이 있었고 소화기로 현장 진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속수무책으로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19 신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급수차에 물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대게집 건너편 이불집에는 불길이 닿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데 초동 진화가 한 차례 지연되면서 불길이 무섭게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장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네. 근데 이 스프링클러가 뭐 장식품도 아니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렇죠. 만일 정상 작동이 됐더라면 초기에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깨어있던 상인들이 합세해서 소화기로도 충분히 진화가 가능했을 것이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현행법상 2004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영덕시장은 2007년 준공이 돼서 관련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탓인지 정작 화재가 났을 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네. 안타깝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한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화재
자동 화재 속보기가 설치돼서 정상 작동됐더라면 좀 더 신속한 진화가 이어졌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자동 화재 속보기는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소방서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설비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이 돼서 소방서에 경보를 울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영덕시장은 자동 화재 속보기 설치에 관련된 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서 속보기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규정도 문제이고 유지 관리도 문제이고 소방관청의 정신 자세나 준비 태세도 문제였던 전통시장 화재였습니다. 네.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네. 이 영덕군이 긴급 피해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영덕군은 이재민 구호소를 설치하고 일호진을 동원해서 일단 주민들의 심리 안정을 돕기로 했고요. 또한 시장 인근 50,000변 주차장에 임시 시장을 열어서 영업 위축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가급적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네,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지침이 넉 주간 더 연장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제주의 4단계와 나머지 지역의 3단계 방역 지침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유지됩니다. 네. 하지만 눈에 띄는 점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그 독감처럼 코로나도 일상과 함께 관리한다는 의미일 텐데 네.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전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4명까지만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다면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을 맞고 2주가 더 경과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네. 다만 한 차례만 접종하는 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이후 2주가 경과하면 접종 완료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 4명에 접종 완료자 4명에 포함된 일행은 함께 식사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4단계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죠?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후 6시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4명, 네. 또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6명까지.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2명이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6명까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즉 17일부터 23일까지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네. 이 경우 8명까지 모임은 가정 내로 한정이 되고요. 네. 추석 연휴 기간이더라도 그 가족들이 외부에서 식사할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6명까지만 가능한 그 일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족엔 어느 범위까지 해당이 될까요? 네, 부모, 형제, 손자, 삼촌, 조카 등 친인척과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영유아도 인원수에 포함이 되고요. 음, 다만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을 돌보시는 그런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력은 가족 모임의 인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밖에 추석 연휴 전후로 성묘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3단계 지역에서는 8명까지 가능합니다. 실내 봉안 시설은 그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 예약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시설에 예약을 하고 방문 가능 여부와 방문 시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 13일부터 26일까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도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도 면회객 분산을 위해서 역시 사전 예약제가 시행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제 재난지원금 소식도 알아보죠. 이게 오늘부터 신청이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5차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상생지원금입니다. 내가 상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오늘부터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자동응답 시스템,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등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급 수단을 살펴보면 우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에 취약한 고령층도 있으실 텐데요. 은행 계열의 카드사일 경우에는 13일부터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도 됩니다. 이 밖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아 쓸 수도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등 세대주가 대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시행 첫 주인 이번 주는 지급
대상 조회나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법정 출생 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는 월요일, 또 저처럼 5나 0인 경우는 금요일에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 이때이 이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